현재 리플 XRP의 경우는 현존하는 모든 블록체인 기업 중에 가장 기존의 전통 금융권, 정부, 기득권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베이스에는 탈중앙화를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업들은 중앙 집중식 금융 시스템을 부정하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죠. 이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리플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폐로서 나왔지만 현재는 상품 또는 자산의 성격이 강한데 하지만 절대로 증권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까지 상승했던 기세가 오늘은 다소 꺾인 모습입니다. 이제 쭉 상승만 했으면 좋겠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인생과 투자라고 하죠.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06% 하락한 22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위에 이더리움은 2.56% 하락하며 15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6위의 XRP는 2.38% 하락한 0.46달러, 에이다는 5.30% 하락한 0.38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5%, 18.8%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포지션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의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숏 포지션이 약간 더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7%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4%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닥터 비트맨 셰르파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셰르파 멤버로 합류하신 화이트베어 79님, JM 블루님, 나무고래님, S1W00님, 무성골 김약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셰르파 멤버십은 단순히 기사를 읽고 해석해 드리고 매크로 경제를 읽어 드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댈 데 없는 외로운 암호화폐 투자 속에 강력하고 단단한 커뮤니티 형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멤버분들이 각각의 크립토 셰르파로서 주체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하여 거시 경제에 관한 소식들을 보았을 때 나름의 해석이 가능한 준전문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신 후에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을 확인하신 후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자체 멤버십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제 코인에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이고 암호화폐고 다 뚫려서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꽤 그럴듯합니다. 이 양자 컴퓨터와 블록체인 간의 논쟁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생성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 내역을 암호화할 때 이용하는 해시 값을 찾는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해시 값을 찾는 난이도는 그러면 어떻게 조절이 될까요? 이제 단순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해시 값은 16자리, 16자리의 16진수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채굴기 입장에서는 64자리의 난수를 찾기 위해 매우 많은 연산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때 64자리 중에 이제 앞에 10자리를 0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54자리에 대해서만 값을 찾아야 한다면 난이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수십만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러한 계산을 단 1초 만에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놀랍게도 실제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개인
월렛에 넣어서 보관 중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빗썸이나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지갑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키값을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에만 위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은행과 금융 그리고 모든 보안 관련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인터넷은 종말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에 맞는 보안 솔루션은 이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에 위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설 곳은 아마도 거래소일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이 거래소들이 자체적인 또는 통합된 보안 정책을 내놓게 될 것이며, 투자자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과장된 위협에 암호화폐는 망했다라고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이제 오늘은 소폭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어제까지 이어진 상승과 대비해서 그리 나쁜 가격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지금 상황을 제대로 된 상승장의 입구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연준의 스탠스 변화와 더불어 환율의 하락과 같은 지표들이 시장이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크립토 마켓의 전례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더 떨어지면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저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봐야 하는 것인데, 매월 여유 자금을 통하여 기계적인 매수를 진행해야 하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조금 떨어졌으니까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은 역시 안 하길 잘했다라고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하게 되며 투자 기회는 떠나가고 맙니다. 또 이번 주는 이제 빅테크들의 어닝 시즌이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나왔는데 이제 메타가 좀 충격적이었고 애플은 선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였던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워낙 유명한 비트코인 홀더이죠. 이 상황은 단순한 희망회로는 아닙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2023년이죠. 내년 경기 침체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11월과 12월 금리를 올리겠지만 결국 2023년부터는 쉽게 올리지 못하고 유지 혹은 하락의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 근거로 나오는 것이 일본의 미국 국채 매도입니다.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죠. 일본은 국가 빚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국채 매도가 일어나면서 미국까지 흔들리는 것이 감지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상 미국도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야 쓰러지든 망하든 상관이 없죠. 이제 오히려 망하면 IMF에서 구제 금융을 명분으로 달러를 빌려주면 그만인데요. 이렇게 보면 현재 자산 가격 하락은 결국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이며 그 정점이 11월과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연준은 결국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고 자금이 조금씩 풀리게 될 텐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이제 대출을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이제 막무가내로 부동산이 무너지는 것은 막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에서 신규 부자들이 탄생합니다.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또한 2025년 반감기 이후를 기다릴 게 아니라
달러가 흔들리고 중국이 고립되는 이 시점에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죠. 폭락하지만은 않습니다. 기회가 반드시 있고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최대한 비트코인, 메이저 코인들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단가는 최대한 낮춰 놓아야 하겠죠. 비트코인이 3만 달러만 회복해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익권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자산 가격 하락의 카오스 안에서 좋은 투자처이자 도피처로 인식될 상황은 반드시 옵니다. 환율은 순차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달러에 투자했던 자금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달러가 하락한다면 믿을 화폐가 없다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러할 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이며 주전부리 사 먹을 돈으로 비트코인, 메이저 코인을 사는 게 더욱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무튼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참 이렇게까지 매일같이 소식이 나오는 게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소송적인 측면 유리한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리플사가 과거부터 직면해 있던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앙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XRP는 누가 뭐래도 중앙화이다, 아니다, 탈중앙화이다 라는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리플사 측에서 오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중앙화라는 것을 이제 이미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리플랩스 XRP 유통량 점유율 50% 하회 중앙화 문제 개선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의 개발사 리플랩스가 27일 발간한 3분기 보고서를 통해 리플랩스의 XRP 보유량은 50%를 하회하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점유율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서 리플 측은 일각에서는 XRP 기반 블록체인 네트워크 XRP 레저가 리플 기업에 의해 통제된다고 지적하며 중앙화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리플랩스는 XRP 레저 130개 노드 중 4개만을 가동하고 있으며 XRP 유통량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3분기 XRP 순 매출은 3억 1,068만 달러로 지난 2분기 4억 890만 달러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리플은 ODL 트랜잭션과 관련된 XRP 판매만을 진행하였으며 ODL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ODL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처리량도 급증했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리플은 미 SEC와의 소송에서 소송의 다음 단계로 11월 SEC와 리플은 힘먼 연설 관련 답변 브리핑을 이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일단은 소송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 중앙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당 부분 나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현재 리플 XRP의 경우는 현존하는 모든 블록체인 기업 중에 가장 기존의 전통 금융권, 정부, 기득권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베이스에는 탈중앙화를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업들은 중앙 집중식 금융 시스템을 부정하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죠. 이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리플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폐로서 나왔지만 현재는 상품 또는 자산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 말이 절대로 증권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법안이 탄생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준 법안이 미국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 루미스 의원에게서 6개월 안에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나왔죠. 이 법안에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부수자산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어 완전하게 크립토 마켓 측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탈중앙화가 되든 중앙화가 되지 않든 이제는 이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며 크립토 마켓이 완벽하게 제도적인 안착을 한 후에 명확성의 확립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의 대거 재진입으로 촉발되는 또 한 번의 상승장, 다음번 불장이 만들어낼 금융의 재정립이 목표가 되어야 하죠. 참 앞으로 이 크립토 마켓이 우리에게 어떠한 금융적 기준을 제시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전 컴파운드 캐피탈의 어드바이저스의 CEO 찰리 빌레로의 경우는 2021년 1월 미국 30년 모기지 이자율이 2.65%였고 평균 이제 신규 주택 가격이 40만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지만 오늘날 30년 모기지 이자율은 5.65%이고 새 주택 가격이 54만 불에 달한다라고 전하게 되는데 이제 계약금이 20%라고 가정할 때 월별 지불액이 95% 증가한 것임을 감안하면 미국의 가계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비단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세계 경제는 이보다 더 심각한 지경인데 현재 1금융권의 예금 금리가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융권이 아닌 1금융권에서 4%대의 금리를 우습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니 말 다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개인의 신용대출 이자율은 연초 대비 정말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발 모기지로 시작된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이제 고금리 시대는 다시는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이제 물론 고금리라는 말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금리는 결코 낮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있는 사람은 좋고 없는 사람은 참 고단한 시기이죠. 이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코인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무슨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냐고 이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2021년 작년 불장에 대거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는데 하지만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코인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을 뿐만 아니라 크립토 생태계 자체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난 2017년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과 코인은 마치 치킨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주식은 하락했고 코인의 돈이 몰리게 되었죠. 이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되면서 미국은 필연적으로 적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달러를 끊임없이 찍어내면서 미국이라는 자본주의의 상징이 과연 지속이 가능하냐라는 의문은 항상 따라다녔는데 하지만 미국은 끊임없이 달러의 사용처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역시 오일 달러인데 석유 대금 지불을 달러로 결제하면서 그 외에도 달러는 계속해서 사용처를 찾아왔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촉발시킨 지금의 위기에서 가장 잘 버티는 나라가 미국이죠. 빛의 증가는 결국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지지를 잘 못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달러가 강세인 모양새죠. 이러한 변화는 비트코인이라는 이제는 신뢰받는 자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달러가 가지고 있는 제약을 비트코인이 너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증가하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위기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일종의 도피처인 비트코인은 계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넋놓고 기다리면 안 되며 코인을 사들고 있으면서 기다려야 하죠.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르면 사겠다라는 생각은 이미 반복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자산들은 가능하면 스테이킹을 통해 이자를 불려야 합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죠. 현재 저는 넥소를 통해서 스테이킹 중에 있는데 이 넥소의 경우는 11월 3일까지 이제 6개월 동안 적금을 들 시에 XRP 기준 연 12%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달 말까지만 하단 링크를 통해 가입하여서 $1,000 이상 30일 예치 시 $100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가입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2025년까지는 상승과 하락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길게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꾸준히 변하고 있고 지지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